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시장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오늘 눈에 띄었던 종목들 단기적으로 고냐 스톱이냐 또 투자 의견 드리는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화진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오늘 지수 이제 하락은 물론 오늘 하락은 좋진 않지만 급락까지도 아니고요. 과한 낙폭도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분들이 좀 힘들어하셨던 건 다른 증시는 잘 가는데 왜 오늘 아시아 증시내에서 우리만 이렇게 부진하냐 플러스 또 여기에 제약바이오 다 좋다고 해놓고서는 포트 비중 많이 실어놨는데 왜 갑자기 빠지냐 이런 불만이 많으셨거든요. 결국엔 공통점은 일단 중국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아시아 증시에서 물론 이제 금리 인하 좀 했던 측면이 있었고 당연히 중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저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그쪽으로 간 반면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밸류에이션 펀드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군투세 이슈까지 좀 포함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당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특별하게 모멘텀을 찾기는 좀 쉽지 않은 시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10월 초에 이제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그런 금리 차이와 이제 환율에 따른 반응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더 국내 증시에 들어올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우호적이고 좀 매력적인 시장은 좀 중국 쪽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이틀 전부터 좀 중국 관련주들이 좀 수급으로 옮기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어느 정도 화장품이나 이제 카지노나 중국 관련주들이 좀 수급적으로 좀 많이 가져가는 흐름이 아니었나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시장 안에서 오늘도 저희는 다음 주를 미리 예측해 봐야 됩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난주 이화진 과장의 선택은 어땠는지 적중률 보고 갈게요. 10개 중에 8개의 투자 의견이 적중했습니다. 오늘도 인기 검색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 많았고 조선, 방산, 메타버스,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종목으로 바꿔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1.6% 상승은 했지만 오늘 일부 반납했다라는 게 좀 아쉽고요. 바이오다인, 유한양행, 삼성중공업 순으로 올랐습니다. 첫 번째 수상한 종목은 이 중에서 상승 탄력이 컸던 바이오다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자궁강부암 관련해서 예방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안에 바이오다인은 실질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게 돈으로 찍혀내는지 요즘은 뉴스가 나온다고 투자자분들이 환호하는 그렇죠.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너네 얼마 벌 수 있는데 그렇죠. 계산기 두들기잖아요. 네. 바이오다인은 어떻습니까? 일단 바이오다인도 이런 체외 시장 업체에서 가장 진단 업체에서 가장 1등을 하고 있는 회사가 로슈입니다. 그 로슈 쪽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블루잉 기술로 통해 가지고 대략 한 6년 정도 검증 단계를 거쳤고 이게 장기 계약 20년을 했습니다. 그냥 대략 2039년까지 매년 1,500억 정도에 대한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가는 흐름이라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오늘 자궁경부암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면서 이쪽 시장에 대한 바이오다인의 가진 기술이 우리 시장에서 충분히 좀 부각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로슈도 분명 기존에 가지고 있는 블루인 기술을 바이오다인을 가지고 오게 되면서 이걸 통해서 실제로 로슈가 향후에 이 시장을 40% 이상 차지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바이오다인은 그에 따른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받으면서 실적이 굉장히 우상향되는 모습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일단은 고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다인에 대한 투자 의견 그럼 지금 여기서는 보유자 영역의 단계입니까? 일단 보유자 단계일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저는 빠지게 되면 매수를 해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흐름이 올해 그 알토제 모습과 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금액은 다르죠. 연간 1,500억이라는 사실 알토젠이 받는 뭐 2조, 3조나 연간이나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적어도 결국에는 이제 실체가 뭐 이런 모습들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그런 블루인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보유자 영역이라는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 가격대도 충분히 저는 매력적인 구간이 조금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보유 비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가져간다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매매도 가능하고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오다인은 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도 보시죠. 이번엔 삼성중공업 오늘 6%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조선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시청자분께서 오늘 조선주와 바이오의 하락에 의미 부여할 필요 없다. 그간 많이 올랐으니까 거기서의 착실한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다라고 평가하신 분도 계시고요. 실제로
이제 머니무브가 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돈 벌었으면은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데 그 과정의 일환으로 조선주가 오늘 좀 과하게 하락했다라고 평가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일단은 저는 처음 한 이틀 전부터 고민을 했던 거는 네. 만약에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은 당연히 철강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철강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조선의 이제 후판 가격이 비용이 부담이 올라간다라고 좀 부담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은 네. 근데 후판은 가격은 이게 어느 정도 중장기 계약이 있습니다. 이게 한 번에 당장 내일 가격 올라가면은 비용이 올라가겠네 이게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오늘 뭐 반덤핑 이슈가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은 그거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국에 중국 쪽이 조선소가 작년부터 컨테이너선 관련된 발주 물량들을 대부분 이제 가져가게 되면서 사실 올 초에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현대미포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대형 컨테이너선 물량들을 조금 뺏긴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조선소가 이제 경쟁력이 올라오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소 입장에서도 조금 부담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제외하고 어느 정도 충분히 모든 대부분의 슬롯들은 꽉 차 있고 삼성중공업도 사실 다른 조선 3사들 대비해서 조금 수주 목표량이 조금씩 크게 올라오지는 못했습니다. 거의 절반도 그 6월 달만큼 해도 절반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하반기에 수주 물량이 좀 올라오게 되면서 올해 수주 목표만큼은 충분히 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뭐 조업일수 감소라든지 좀 이슈가 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대부분 조선주의 슈퍼 사이클은 실적이 계속 개선되어 가면서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아까 유차희 대표가 얘기했다시피 저는 빠질 때 담아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빠질 때 담아가는 전략 나쁘지 않다. 은은형 님이 조선업 그렇게 잘 갈 거라면서요. 좋다면서요. 초대세 온다면서요. 라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많이 좀 조선주들이 원래 그래도 좀 투자하기가 어렵잖아요. 진득하니 가져가야 될 텐데 여기서는 고스톱 투자 의견은요? 네, 고입니다. 고 의견으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도 볼게요. 이번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3%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인적 분할 첫날로 목표 주가가 또 상향하는 오늘 리포트가 좀 많이 쏟아졌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강점은 무엇인가요? 결국에는 이제 하나정밀기계와 이제 하나비전을 이제 떼내면서 네. 오히려 방산 산업에 본격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하나오션과의 그 MRO 사업이나 이런 시너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2분기 때부터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였고 LIG 넥스원, 현대로템이 실적들이 2분기 때 굉장히 어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럼 3분기 때는 LIG 넥스원이 큰 폭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K9 자주포나 레드백에 대한 중동 쪽에 대한 수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꾸준히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대략 이제 11월 이제 평화회담이 다가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충분히 계속 꾸준히 좀 종전선언, 평화선언에 대한 어느 정도 다가가는 좀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포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럽 국가들의 대부분 주변 국가들 같은 경우가 국방비 증액을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글로벌적으로 이런 방산 수요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그런 모멘텀이 오히려 더 강화되는 모습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적 분할을 하면서 더 핵심을 가져가면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질 개선이 성공한 것 같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오늘은 5.67% 상승 마감했습니다. 저희 정정해 드릴게요. 5.67% 상승 마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까요?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의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볼게요. 무슨 금요일마다 일이 있습니까? 또 대왕고래 테마가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올라왔습니다. 대다수의 테마주 중에서 대왕고래 테마가 오늘은 약세를 보였는데 개중에서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어떤 수익성이 기대가 되십니까? 이게 그만큼 방송에서 자주 언급한다는 거는 그만큼 12월이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이고 매번 그 일자를 중요하다고 말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때가 저는 피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 네. 그러면 이제 10월이고 11월이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주관사 선정과 거기 따른 이제 로드쇼겠죠. 이제 투자 자금에 대한 이제 뭐 아람코나
대한 S모빌 이슈가 더 부각이 됐고 그래서 저는 10월에는 오히려 조금 변동성이 굉장히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게 일정이 대부분 10월 달에 나와 있고 11월 달에는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이 보여주고 그러면 12월에 석유 시추 탐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것만 있으면 사실 그냥 테마주로서만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한국가스공사도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사실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는 측면도 있고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결국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내세웠던 만큼 좀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로 배당 정책에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단순히 우리가 대한 고래점만 아니더라도 수익과 주조하는 정책의 기대감이 한꺼번에 세트로 모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예 전 12월이 더 빨라지기 전 11월쯤에는 어느 정도 충분히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단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좀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상사주잖아요. 네, 맞아요. 상사주죠. 근데 네. 상사주들이 원자재가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 최근에 그 중국에서의 경기 부양 이야기로 인해서 그렇죠. 원자재 선물가가 계속 오르더라고요. 네. 그럼 포스코 인터내셔널에게도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스프레드 자체가 이제 마진이 벌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수익성이 더 확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좀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도 수혜를 볼 수 네. 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 대왕고래 테마 고 해달라고 하는데 고입니까 스톱입니까? 네, 그겁니다. 그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계속 이화진 과장님이 이 테마가 나올 때마다 말씀해 주시는 12월이라는 이벤트, 그때가 고점일 수 있다라는 것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수상한 종목 후보 볼까요? 이번에는 뉴프렉스 보겠습니다. 12% 급등 마감이에요. 제가 오늘 2시간 방송하는데 뉴프렉스를 4번째 언급해요. 저희 시청자분들은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좀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메타에 실수해주는 국내의 뉴프렉스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상승이 조금 더 지속될 것 같다? 근데 이게 수익성으로 연결되기 시간이 걸리는데 맞아? 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요거에 대한 해답을 다 주시죠. 저는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나왔던 그 애플 비전 프로. 비전 프로. 네. 사실 결국에는 보십시오. 처음에 이제 얼리 어댑터 위주로 이제 판매가 되게 됐고 사실 이게 실효성이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좀 시간이 충분히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LG전자도 우리 올해 초에만 하더라도 연내에 MR 그 기기 출시하겠다 얘기했지만 대부분 다 지금 지연된 상태입니다. 막상 출시를 한다고 해도 이게 수익이 크지는 않을 거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선하지도 않고 이미 애초에 비전 프로가 한번 나왔었고 물론 메타는 정말 굉장히 의지가 강합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물론 메타캐스트 3에 뭐 뉴프레스가 이제 부품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은 맞지만은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물론 수익성이 그게 크게 퍼포먼스가 전 나오지는 아직까지는 않을 거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단순 테마의 똑같은 순환매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이게 이 시장이 더 커지고 가려면은 전 적어도 한 3년에서 5년은 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수크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컨텐츠 회사들이 주가가 못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아직까지는 컨텐츠가 많이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기기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는 저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뉴프레스도 조금 시간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스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뉴프렉스 메타에 그래 국내 시장에서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업이 뉴프렉스일지언정 그걸로 당장의 수익을 벌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네. 스톱 의견으로 그냥 이슈로만 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전체 10개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떨까요? 보시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스톱, 뉴프렉스 스톱 이렇게 두 가지만 나왔는데 삼바로 100만 원이 내려왔어요. 사야 되는 네. 거 아니에요? 조금만 더 보자는 측면에서 일주 정도는 일단 보자는 측면 스톱이지 중장기적으로는 고입니다. 고고. 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저도 이번 주에 IR을 한번 다녀왔었고 물론 3분기 실적 기대감도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맞고 이제 내년에 송도 4공장 그리고 32년까지 한 8공장까지 증설을 할 계획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도 5공장이 개설하기 전후에 계약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일단은 지금 당장에 사실 우리 생물보안법 이슈가 굉장히 큰 이슈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로 있을지 단기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는 구간으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쉬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 오늘의 베스트 종목은 무엇입니까?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중국 관련해서예요? 네. 아니면
뭐 국경절, 뭐 연휴 뭐가 기대가 되십니까? 일단 3분기 실적은 안 좋아질 건데요. 네. 일단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IR에서 그 이유가 3분기는 중국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그런데 이미 시장은 다 반영을 했고 결국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4분기겠죠. 결국 중국 경기 부양책이 나와서 소비재가 살아난다는 거는 당연히 지금 아모레퍼시픽 입장에서는 일단 설화수 제거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4분기에 오히려 더 훨씬 더 나은 매출 개선이 좀 기대가 되기 때문에 3분기 안 좋아지는 거 이제 시장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실적 발표가 돼서 안 좋게 나오면은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리스크를 오히려 없어진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수급이 더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아모레퍼시픽과 뭐 코스맥스나 특히 중국 비중이 높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단기적으로 한 4분기나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오히려 중국의 적자를 없애는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이 탑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화장품수에 대한 추가 상승을 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네요. 그중에서 중국의 효과를 넣을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의 베스트 종목이고요. 지금까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